이제 457페이지 보면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발계획 수립이 우리 유학집이 약간 좀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프린트였습니다.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프린트 1페이지 개발계획 해가지고 개발계획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자, 1번 개발계획 수립 및 수립시 계획가지고 원칙,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책 찾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공부한 거 안 한 거 다 나옵니다. 책 찾는 거 보게 되면 최소한 오늘 공부할 부분을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와야 돼요.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자,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개발계획 수립자 및 수립시 가지고 원칙,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이거는 절대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 의미 없어요. 2번 예외. 예외가 중요하고 시험 문제는 예외입니다.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밑에 박스 5개 있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몇 년. 그런 숫자 다 암기해야 돼. 그런 게 문제니까.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면적이 330m면 5년. 그때까지 수립 고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됩니다. 몇 페이지냐? 68페이지, 68페이지. 그래서 5개 중에 첫 번째 자연녹지, 두 번째 생산녹지, 세 번째 도시지역의, 네 번째 균형발전, 다섯 번째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데 자, 여기서 이게 직접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예요. 이게 한 문제가 안 나오고 지문 하나만 나오면 눈치로 다 풀어요. 눈치로 암기 안 해도. 근데 한 문제가 나오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총 6개입니다. 첫 번째가 먼저 개발계획이 공모예요. 개발계획 공모. 그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인데 가로 안에 생산녹지는 생산녹지 면적이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생산녹지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죠. 10,000 이상인데 생산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100분의 30 이하라고. 그 조건을 똑같이 쓴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이거 도시지역 외죠. 도시지역 외인데 시험 문제가 도시지역 외 이러고 나올 수도 있고 관농자 이러고 나올 수 있고 관을 풀면 어떻게 바뀌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지역 외 그 말 대신에 계획관리죠. 생산관리죠. 보전관리죠.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리얼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중행정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전적 확지를 가지고 균형발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하고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지요. 단독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암기합니다. 6개입니다. 1번 개발계획 공모, 2번 자연녹지, 3번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4번 도시지역 외 그러면 관농자, 5번 균형발전,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하고 6번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 자꾸 반복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100분의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틀렸다 그러고 답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개발계획의 변경인데 개발계획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거기까지 줄 거고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거기까지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거기까지 관계 중행장 또는 시군구 또는 시행자 그 다음 줄 겁시다.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줄 건데만 읽어봅시다.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답으로 아주 잘 나와.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지만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지만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틀렸죠?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어도 요청받아 변경할 수 없다. 틀렸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단순한 부분을 자꾸 말을 바꿔서 틀렸다 이러고 나오니까 알아야 되고. 3번 이제 동의기준인데 동의기준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을 동의받습니다. 단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언제나 3분의 2,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이니까 숫자 무시하고 포인트는 와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와, 총수 2분의 1. 그 와를 갖다가 또는 이라고 바꿔놓으니까 그 부분만 잘 보면 돼요. 개발법에서 동의는 면적 언장 3분의 1,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와, 이 와를 갖다가 또는 이라고 바꿔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라는 얘기고. 정리합니다.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받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할까 말까? 하나의 토지를 10명이 공동 소유하면 1명으로 볼까 10명 볼까? 그 계산을 해야 돼요. 얘도 출제되니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두 번째,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대표 공유자 1명입니다. 1명.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대표 공유자 1명인데 이게 집합 건물로서 소유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이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토지를 4명이서 공동 소유한다. 그럼 몇 명입니까? 1명인데 똑같이 토지가 하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세대 합시다. 다세대 해가지고 소유자가 A, B, C, D 4명이 소유한다 이러면 집합 건물에서 전부 다 구분 소유권 가지고 있죠. 이때는 소유자가 몇 명, 이때는 4명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공유 소유하면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로서 공유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그러면서 3번 주민 의견 청취에 따른 공람 건물 후에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가 증가하게 되면 자, 아까 이런 얘기했죠.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듭니다. 기초조사하고 주민 여러분 말 좀 하세요.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 자, 여기서 뭐 했어요? 공고 알렸죠. 신도시 만든다 알렸죠. 보세요. 자, 지금 A, B, C, D 4명이 공동 소유하면 구분 소유자 4명, 소유자 몇 명? 4명.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똑같은 형태인데 자, 이게 지금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다세대가 뭐가 다세대예요? 다세대는 뭐가 다세대예요? 왜 또 갑자기 저쪽을 질문할까 이러지 말고 평소에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세대는 자,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가 660 이하면 그냥 다세대예요. 별것도 아니요. 2개층이고 660은 다세대인데 이거를 잘 봐요. 자, 값, 얘도 값, 얘도 값, 얘도 값. 자, 소유자 몇 명입니까? 4명. 네. 소유자가 1명으로 보입니까? 4명 보입니까? 이거 말 잘못했어요. 소유권이 몇 개를 보여요? 소유권은 4개를 보입니다. 근데 이거 소유자는 몇 명을 보여요? 네. 소유자는 이러면 1명 보입니다. 1명 보이는 거. 이랬을 때 나중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전부 다 뭐를 줘요? 네. 만약에 이거 수용을 했다 그러면 다 뺏어갔겠죠. 수용했다. 수용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뭘 주냐 그러면 이주자 택지를 주든가. 이 사람한테 집지에서 살고 있을 때 나온 게 이주자 택지고 장사하고 있으면 생활용지 택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주자 택지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보통 70% 정도에 들어가요. 70% 정도에. 아니면 단독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권리 남보다 70%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줄 거냐 아니면 자 이런 걸 주든가. 이거 장사하고 있는 사람 예를 주는데 그러니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A, B, C, D 넷은 이주자 택지가 쉽게 말해서 몇 장 나온다고? 4장 나온다고. 4장. 근데 혼자서 이러고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은 4개지만 소유자는 몇 명이요? 1명이요. 끝나면 몇 개밖에 안 나오면 얘는 한 장밖에 안 나. 한 장밖에. 그러면 얘가 바보냐고 간단하게 한 장만 하더라도 거의 1억 정도 돈이 생기는데 그럼 바꿔야지. 이렇게 을로 바꾸고 얘를 갖다가 병 바꾸고 얘를 정으로 바꿔놓으면 그럼 이제 소유자가 1명이요 4명이요 이걸 따진다고. 아까 좀 처음부터 소유권은 4개가 소유권 4개가 되는데 소유자를 이러면 1명으로 봐야 돼 4명 봐야 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의견 청취해서 공고했죠. 공고했으니까
공고하기 전에 했냐 후에 했냐. 공고하기 전에 했으면 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공고하기 전에 했으면 얘는 어쩌고 모르겠고 후에 했으면 알고 있고 모르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착한 애입니까? 모르고 하면 모르고 하면 뭐라 그러고 선이다 그러고 알고 하면 뭐라고 악이다 그러고 악이는 보통 보의 안 해요? 안 해주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주민의 의견 청취랑 공란공걸 후에 집합 건물 소유권이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혼자해서 4개를 분할해가지고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되는 사람은 소유자 수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공란공걸 전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아까 사람 수 얼마? 2분의 1 동의받았는데 아까는 몇 명인데 500명인데 이거 하게 되면 1000명 될 거 아니에요 이거. 500명이면 250명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1000명 되면 500명 받으면 어렵다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소유자 수 산정할 때 의견 청취량 공란공걸 후 집합금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되면 공란공걸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후에 증가된 소유자는 소유자 수에다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게 3번이에요. 의견 청취에 따른 공란공걸 후에 집합금을 구분 소유권을 분할이 되어 토지 소유자 수 증가하게 되면 공란공걸 전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하고 증가된 토지 수는 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뭐냐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동의가 자꾸 나오는데 이 동의는 공법상 동의는 이 법 저거 따질 필요가 없이 전부 다 똑같아요. 동의 받아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분명히 동의 받아서 뭔가 할 거예요. 뭔가 그 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한 자는 무조건 동의자 수에서 뺍니다. 4번은 그런 얘기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되는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다. 내가 이제 공부 좀 많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백날 해석이 되지도 않아요. 대충 읽다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유자 변경이네 또는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이 될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러니까 포인트를 뭐로 잡으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를 기준 잡을 겁니까? 전 잡을 겁니까? 이것만 잡으라고. 변경 전이니까 기존 소유자. 변경 후 그러지 말고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동의받을 때 6번은 무슨 얘기인가? 6번 읽고 이해해서 문제 푼다? 그 문제는 시간 내 못 풀어요. 6번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6번이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인데 이점 해가지고 여기가 국공유지고 여기가 사유토지입니다. 전체 면적 얼마 받으라고요? 3분의 2. 총수 얼마 받으라고요? 2분의 1. 자 그러면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 동의가 동의받기 쉽겠어요? 사유토지가 동의받기 쉽겠어요? 국공유지가 쉬워요? 사유토지가 쉬워요? 얘가 쉽죠. 그러면 얘는 한 방에 동의받고 난 다음에 면적 3분의 2면 조금만 더 해도 3분의 2 되지 않겠어요?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의는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의는 먼저 누구 거 받고 먼저 사유토지 먼저 받고 얼마 받냐? 사유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을 동의받았는데 사유토지에 대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동의받았는데 이 면적 그럼 이쯤 되겠네. 이쯤 이렇게 이쯤 있죠. 이만큼 되겠네. 사유토지니까 이렇게 사유토지니까 이만큼 하면 사유토지 면적 3분의 총수 2분 받았어요. 이게 전체 면적 3분의 2, 2분의 1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쩌라고 국공유지 찾아오면 동의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읽어가지고 해석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동의받을 때는 누구 먼저 받고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누구 받는다? 국공유지. 그렇게 해야 문제를 푼다 이 얘기입니다. 6번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사유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받는다. 해석하지 말고 간단하게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받는다. 처음부터 다시 환지자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행정을 제외하고 이쪽이 잘 나와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행정을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데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어떻게 되냐? 국공유지는
토지 이 면적 산지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 각각 1명, 공남 건물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며 공남 건물 전 소유자를 기준 잡고 늘어난 애는 포함하지 말고 좌우지가 뭐뭐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자를 빼주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변경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하고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받는다. 이 부분이 잘 나오니까 자꾸 여러분 반복해야 돼. 반복.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잘 나옵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습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에는 교통체력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고 대답 안 돼요.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자, 생각하고 대답하면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빼고 다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만 없다 그러고 개발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습니까? 4번에 시행자 줄권을 뜬 이유가 있습니다. 4번에 시행자 있고 그 밑에 보면 일부러 확줄인데 7, 8, 9, 10 했죠. 7, 8, 9, 10 박스 보니까 위 내용 중 7, 8, 9, 10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10번부터 이게 올라가면서 진한 것만 읽어봐요. 뭡니까? 순대사기요. 순대사기. 순대사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서 한 번쯤 읽어봐야 됩니다. 순대사기. 암기해놓고 D를 안 보면은 어디에다 붙일지 몰라요. 공법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꽤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공주단추도 나오고 이상한 거 막 나와요. 암기를 했는데 어디다 붙일 거냐고. 순대사기. 한번 싹 읽고 순환개발의 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읽어보고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임.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유 권리, 과학권 없고 무료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땐 세부 목록. 싹 읽어보고 수용사용의 사. 그 다음에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할 때 당해 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계,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계입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에 기 해가지고 순, 대, 사, 긴데 주의할 것은 기가 문제입니다. 기가. 이 순대사기에 순환 개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주택 건설도 하나밖에 없어요. 수용 사용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기반시설 설치는 몇 개 있어요. 몇 개. 다른 말이. 뭐 기반시설 설치 몇 개 나오니까 순대사기의 기는 뭐다? 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순대사기 네 가지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 순대사기의 기가 뭐다? 기는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거기서 나오는 기다. 그러고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인데 개발계획은 광역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무슨 얘기냐 봐봐요.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밑에 기본계획, 광역 밑에 기본계획 밑에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1번이 뭐예요? 지역지구. 2번이 뭐예요? 구역.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6번 입지규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죠. 이거. 개발사업. 다음 주에 정비사업. 개발사업 하려고 구역 지정하고 계획 만듭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계획. 개발계획 너는 기껏 해봤자 뭐밖에 안 돼요? 관리계획의 일부예요. 관리계획 어디에 맞춘다? 기본계획 광역에 맞춘다. 그러니까 너도 관리계획이니까 기본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광역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의 개발계획은 광역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능상 상호조합의 가능성, 기능상 상호조합, 자족도시 가능성인데 면적이 330만 이상 되면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당해구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등등 즉 면적이 330만 이상 되면 특정 기능 위주의 신도시가 되면 안 되고 복합 기능 갖죠. 복합 기능.
거기서 자급자족해야 돼. 거기에서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참고도 읽고 갑시다. 참고해가지고 자 구역의 분할과 결합이 가능성인데 이것은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 둘이 똑같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여기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하나의 도시 면적이 너무 크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분할이에요. 분할. 경관보호를 필요하면 서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동시에 사업이에요. 떨어져 있는 걸 하나를 묶을 수도 있고 하나의 도시개발 둘로 나눌 수도 있다. 정비구역도 똑같아요. 떨어진 정비구역 하나 묶을 수가 있고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차이점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둘로 나눌 때는 나뉘는 부분의 각각의 면적은 둘 다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용은 둘 다 똑같아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개발 정비구역을 둘 이상 나눌 수 있다. 분할 수 있다. 또 경관보호를 위해서 둘 다 똑같아요. 경관보호를 위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을 하나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있다 그러고 들어본 기억이 없으면 없다가 아니고 글쎄 생각해 봐야 되고 1번 봅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그게 분할입니다. 도시의 경관보호 이게 결합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 둘 이상 사업적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서 분할 후 신경 씁니다. 분할 후 각각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10,000 이상이 된다. 분할 후 각각 10,000 이상이다. 우리 시험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수 있습니까? 둘을 하나로 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이미 물어봤어요. 거기까지 이미 질문 하나 나왔으니까 또 나온다 그러면 분할했을 때 면적은 각각 얼마입니까? 10,000 이상이다. 거기까지는 봐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이 끝났으니까 보세요. 이제 개발계획 다 봤으니까 봐보세요.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인데 수립식입니다. 자 정리. 원칙은 언제예요? 그러면 구역 지정 시 수립하는데 얘는 안중요.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수립한다. 안중요. 두 번째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러면 100분의 32야. 그리고 도시적 외 그러면 관농자 그리고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그리고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이 부분 반드시 암기해야 돼. 구역 지정 후 몇 년 그러면 어차피 좀 이따 할까 미리 암기합시다. 2년 330만 이상이면 5년 그 기간 내 안 하면 구역이 해제됩니다. 자 개발계획의 내용 그러면 아주 쉬워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 내용 4번에 봤더니 4번에 뭐가 있더라고요? 시행자가 있더라. 이거 알아야 좀 이따가 해제를 알아요. 그리고 아까 봤더니 순대사기 얘가 뭐예요? 순대사기가 뭡니까?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순대사기. 자 변경 그러면 지정권자는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고 동의기준 그러니까는 지금 이해하고 이해가 좀 타깃이 됩니다. 동의기준 그러면 자 환지 방식을 하면 면적 얼마 이상과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얼마 이상 2분의 1 포인트는 와입니다. 와 단시행자가 누구면 국가나 지자체면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이 나와줘야 돼요. 면적 산정할 때 국공이 포함한다. 자꾸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읽고 나중에 기억만 나오면 되니까 뭐 올해 시험이 3차까지 해서 면접 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국공인지 포함한다. 두 번째 공유토지는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의견 청취량 공납공을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구분 소유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납공을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늘어나는 포함하지 마라.
뭐뭐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걔는 빼라.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변경 전, 기존 소유자가 기준이다.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 동의 받는다. 기존 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과 기본 계획에 맞아야 되고 자족도시 330만 이상 되는 신도시 말될 때는 복합 기능 갖는 도시가 하고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끝나고 이해가 됩니다. 구역의 해제 시기. 자, 해제 시기 그러면은 책 458페이지 6번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제가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되고요? 도시지역이 되고 자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물론 칠학지구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은 뭘 만들어내야 되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내야죠. 이거 몇 년 내에 만들어야 돼요? 몇 년입니까? 3년. 이게 암기해서 넘어와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냐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자동 실효되는 거예요. 3년 반드시 암기하고. 자, 지구단위 계획은 아까 개발계획이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은 가장 구체적, 가장 세부적인 집행계획이요. 실천, 실시계획이요.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돼요. 사업계획서 우리는 뭐라고 써요?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돼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이 뭐라고요?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 그러면 먼저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개발계획 내용이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더라?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가 나오려면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개발계획이 수립. 개발계획 수립이 돼야 시행자가 나오죠.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수립합니까? 아니면 구역 지정 후 수립합니까? 아까 했잖아요. 저기 언제 한다고. 구역 지정 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구역 지정 후 할 수 있다. 뭐라고요?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주상공 100% 32야. 생각해가지고 봅시다. 이제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 수립됐다. 그 말은 구역 지정 시 시행자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3년 내. 뭘 만들라?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러고 써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실시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3년 내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해라. 만들어와라. 안 하면 어떤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다. 3년이 포인트가 아니고 다음 날 해제. 두 번째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이게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우리 법에서 이러고 있어요. 법에서 공사 언제 구역 해제되는데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됩니다.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됩니다.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구역이 해제됩니다. 책에 있는 거,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개발 구역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는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는 거예요. 딱 알고 시험 보러 갔더니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그럼 이거는 뭐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다. 이거는 뭐예요?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다.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이거는 뭐예요? 표정이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 시행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가 있고 혼용이 있는데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면 뭐겠습니까? 남는 게 이제
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은 공사일 공고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다. 배운 적 없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환지 빼면 수용 사용밖에 더 남았습니까?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뭔 말이냐? 세 번째는 자 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 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세요.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실시계 인가 신청은 왜 3년 내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3년입니다. 이 개발 계획은 왜 2년 내 해야 돼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낸들 하냐? 법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개발 계획은 2년. 개발 계획은 2년. 자, 그럼 이제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됐어요.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 됐어요. 그 말은 개발 계획 수립 고시 됐다. 그 말은 지정권자가 이 개발 계획 수립 고시 됐다. 그 말은 시행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몇 년 내? 3년 내. 또 뭐 만들어야 돼요?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해라. 안 하면 어쩐다?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다.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려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이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이다. 근데 이 둘은 면적이 단해가지고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면적이 330만입니다. 330만 이상 둘 다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이 부분을 정리를 좀 잘해야 돼요. 해제가 중요하니까.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수용 사용 방식이면 공사료 공고일 다음 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신도시 만듭니다. 도시개발구역.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그게 뭐래요? 신도시.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신도시 다 만들어서 뭐 어찌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명칭을 놔두면 계속 만들 것이다. 다 만들었으면 명칭은 떼라 이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공사 끝났으니까 명칭 떼라는 얘기입니다. 환지 방식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 명칭을 떼라는 얘기예요. 공사 끝났으니까.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려면 2년이 되는 다음날.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려면 3년이 되는 다음날. 단 둘은 면적이 330몇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다음날.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이 해제되면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뭘 지정했어요? 도시개발구역. 농림이 자동 뭐가 됐어요? 도시. 뭐가 됐어요? 지구단위. 공사 안 합니다. 이제 공사 안 합니다.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신도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래도 도시라고 우겨야 돼요? 아니면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야죠. 어찌하죠? 없어져야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적은 정전으로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폐지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던 걸로 되돌려야 되니까. 근데 얘처럼 공사가 끝나고 없어지면 이렇게 확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사가 끝났다 뜬다. 명칭만 살살살 지워야 돼. 이렇게 명칭만 싹 지웠어요. 자,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공사 완료 공고를 해제되면 용도적 환원하지 않고 지구단위 폐지되지 않는다.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458페이지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해가지고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이다. 왜 3년인가?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2번 밑에 양가를 3번 봅시다. 3번 먼저. 사업 완료해가지고 수용 방식이다.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이다.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 다시 2에 가서 2번 가가지고 2번에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인데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그러면 2번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단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그리고 맨 밑에 와서 4번 해제 간주 용도적 환원 지구단위 폐지 간주. 즉 도시개발계획 해제되면 용도적은 종전으로 환원하고 지구단위는 폐지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침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용도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환원하지도 않고 어쩐다? 폐지되지도 않는다.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많이도 아니고 도시개발부 여기가 약간 복잡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용들이 쉬워요. 여기까지 해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봤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파트에 관한 사항인데 실시계획이 뭐라고요?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 쓰니까 그럼 실시계획에서는 첫 번째 자 시행자 찾아가고 두 번째 인가파트 찾는데 시행자는 아까 얘기했죠. 그 12명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다음에 두 번째 시행자에서는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 실시계획 인가에서는 첫 번째 인가권자가 누구냐 두 번째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세 번째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러고 보는데 시험 문제 타겟은 얘입니다. 얘 10번 나오면 9번은 조합이요. 9번은 조합이고 간혹 가다가 얘가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일단은 조합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조합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사이드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459페이지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많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1번 국가지자체, 이게 공공이네. 2번 토이트공사, 수정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걔들은 공공기관인데 너도 공공이고 정부 출연기관 공공이고 지방공사 공공이고 그까지 잘라요. 거기까지가 공공이고 나머지는 싹 민간이니까 민간 의미도 없어요. 민간 의미가 없으니까 보지도 말고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인데 주의할 것은 2번하고 3번은 2번, 3번은 국장한테 구역지정 제한할 수 있고 4번은 국장한테는 제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시행자 6번이 도시개발 조합인데 체크합시다.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어쩐다? 조합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절대 조합 안 나와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12번 밑에 그 당구장 있죠. 행정관청 시행자 1호 행정청이죠. 행정청 국가지자체 1호는 강제징수 가능. 무슨 얘기냐? 강제징수는 우리나라 강제징수는 누구만? 행정청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만. 강제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이 하나 있는데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5월, 6월은 이렇게 해가지고 5월, 6월은 이론합니다. 이론. 거기 두고 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5월, 6월은 이렇게 해서 이론 수업하는데 7, 8월 달은 뭐 하죠? 문제풀이 하죠. 문제집에는 이론 요약이 없습니다. 문제집은 이론 요약이 없는데 근데 문제풀이 할 때 그러면 이 이론이 깃받침이 되고 이론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그 위에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문제풀이 할 때 뭘 보고 우리가 정리하죠? 말로 그냥 제가 샥 떠들어 볼까요? 저는 안 보고 저는 설명할 수 있는데 뭔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기본서를 넣고 할까요? 뭔가 하나 있어야 돼 지금. 기본서를 넣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나오는 이 요약집을 넣고 할까요? 이 요약집 놓고 하면 지금 나가는 프린트에다 다 붙여놔야 돼 지금. 그 부분 뜯어가지고 붙여놔야 된다고. 몇 페이지 그거 봐야 되고. 근데 그거 해서 못 찾을 것 같은데? 수업하면서 깝깝해 죽겠는데 지금. 5월, 6월은 어떻게 했다 하자. 5월, 6월은. 7, 8월 달에 어떻게 해요? 7, 8월 달에. 너무 애매해요. 차라리 7, 8월 때 기본서 들고 하든가. 차라리 기본서 들고 하면 프린트 따로 나간 건 없잖아요. 기본서 들고 올래요. 근데 무슨 가면 갈수록 내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기본서 들고 문제풀이하는 그런 학원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요약집 가서 다운 받으세요. 다운. 요약집 다운 받아가지고 그 다운 받게 되면 몇 페이지 나옵니까 하면 카페 가게 되면 제가 농담 삼아서 카페 어디 있대요? 인사동 있다니까 인사동 가서 카페 찾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인사동에 무슨 카페가 있겠습니까?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가가지고 다음 가게 되면 또 얘기하는데 동감분들 잘 들으세요. 동감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학원에다 전화 좀 하지 말아요.
전화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 도와준다 해도 결국 이게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도와주려고 뭐 한번 해주다 보게 되면 동강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뭡니까 여기다 요구하게 되면 아니 이 교수는 이걸로 하라니까 왜 또 요약집 만든다 해가지고 사람 불편 만드냐고. 불편해서 안 돼, 불편해서. 그러니까 동강 듣는 분들 절대 말하지 말고 말하려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 직접 이게 제 전화번호니까 저한테 직접 하시고 카메라면 찍어요. 여기 잘 저한테 직접 하고 다음 가게 되면 다음 가게에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리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음에서 제가 하는 게 부동산 공법 아닙니까?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제 이름 치면은 이동희입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동희니까 이러고 치면은 카페 명칭이 거창하게 나와요. 뭐라 나오냐? 부동산 거래마당 앤드 부동산법 연구회 가로치고 별빛지기 해가지고 카페 명칭이 너무 길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 가서 전체 공지 방 보게 되면 전체 공지에다가 요약집도 파일 올려놨고 요약집 파일 올려놓고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꽈락은 면한다. 그 파일도 한글 파일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만드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만들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요약집이 내용이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안 작아요. 웬만한 거는 다 들었어요. 웬만한 것은. 그리고 문제가 요약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요약을 갖다 압축 단어를 갖다 끊어서 만들고 문제는 서술식으로 지금은 보게 되면 아까 우리처럼 아니 이걸로 비교하면 안 되고 하여튼 서술식으로 했으니까 요약집은 전부 다 서술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질문을 좀 봐줘야 되고 가서 다운받아 요약집 파일 다운받고 꽈락면한다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문제풀이 할 때 이걸로 하게 되면 그 요약집 보게 되면 설명 안 한 것도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집행은 어떻게 하죠? 개발행위 허가받고 개발행위 해야죠.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해야 돼요? 일단 한 대 패고 처벌하고 원상 해보면 내리고 안 되면 어쩌고 대집행하고. 자 그럼 대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쓰는 것도 한계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대집행했다.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얘가 안 내고 버티면 어쩔까요? 강제징수하지. 그러면 강제징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강제징수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강제징수는 돈 내세요. 내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임상 박수가 안 내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어찌해야 돼요? 재산 압류하고 압류했으면 어찌해야 돼요? 매각하고 그 돈으로 청산하고 나오면 돌려주고 부족은 어쩌고 또 잡으러 가고 없으면 쓴다? 결손 처리. 그런 내용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요약집 보면 다 해놨으니까 웬만하면은 다운받되 또 말하지만 카페 통해서 이 카페에 들어가서 그리고 질문하더라도 좀 웬만하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면 그 다음 얘기 어떻게 해주는데 우리 카페 학원 카페 있죠? 학원 카페 거기 가서 요약집 어디서 다운받아요 그러면은 학원 담당자들이 무슨 요약집이 또 있을까 다 팔았는지 줬는데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못 찾겠다 그러면 최고 빠른 게 이겁니다. 010-3564-0284 이리 하게 되면 문자를 하든 전화하게 되면 제가 바로 반대전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올해가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이 부동산 아는 사람들은 올해 중개사 시험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올해 시험 본 사람들은 과연 이분들이 올해 합격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올해 합격한 사람하고 내년 합격한 사람은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올해 합격해서 내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운 받아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는 이걸로 합시다. 뭔가 통일된 걸 가지고 한 날에 해야지. 문제풀이 할 때는 이걸로 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걸로 제가 수업을 딱 하는데 첫날 수업을 문제풀이 할 때 딱 하는데 이걸로 문제풀이 할 때 수업을 하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그게 없는데 이러면 이건 아예 않고 아예 자료 싹 없이 그냥 말로 다 해버려 말로. 저는 말로 하라고 해도 국회법 처음부터 끝까지 농지법까지 책 안 보고 처음부터 다 떠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말로 할 테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생각난 김에 지금 문제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문제집이 전부 다 배송이 됐는데 이거 문제 풀고 있어요? 안 풀고 있어요? 솔직히 문제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풉니까? 뭔 배짱이에요? 자, 문제집 나오면 문제를 이거 풀어야 돼요?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동강 듣는 분들 잘 알아야 돼요. 문제집을 갖다 미리 배송해 주는 것은 문제 푸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한번 배송할 때 택배비가 얼마예요? 2,000 든다 합시다. 2,000원. 1,000명이면 얼마예요? 5,000명이면 얼마냐 이 금액이. 그러니까 요약집하고 문제집이 같이 나갔을 뿐이지 미리 문제 풀어라 절대 이거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 배우는 과정하고 문제 푸는 과정은 내용이 완전 달라요. 이론은 우리가 실력을 쌓는 거고 문제풀이는 실력을 못 쌓으면 찍어서라도 답을 찾아야 돼. 답을.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풀이는 답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실력도 쌓으면 좋겠지만 실력이 안 돼서도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10월 초에 모의고사 시험 보고 평균 60 안 나오면 시험장 갈 겁니까? 가서 찍기라도 하면 된다면 찍기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문제풀이 과정은 답 찾는 방법 몰랐을 때 몇 번 찍을 건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 난 도대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가 틀린 것은 맞아요, 모르겠네, 맞아요, 모르겠네, 맞아요. 3번, 2번 찍을까요? 4번 찍을까요? 문제가 틀린 거니까. 자, 2번을 찍을 거냐? 4번 찍을 거냐? 이랬을 때 몇 번 찍을까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도대체 나는 이 내용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도 답은 찾아야 되는 답은. 이게 문제풀이 과정인데 이거를 집에서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오게 되면 절대 이런 연습 못해요. 문제를 미리 풀어보게 되면 이런 연습 못하니까 절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풀지도 말고 기본서에 있든 어디 있든 문제 풀 때만큼은 반드시 문제에 낙서하지 말고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돼요. 사고를. 평소에 책 볼 때 보는 이 사고하고 문제 풀 때는 무슨 생각이 돼요? 나는 1번이 맞든가 말든가 2번이 맞든가 말든가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나는 뭐만 된다? 답만 찾으면 답만. 그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 생각하고. 몰라도 답만 찾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진짜 실력은 합격 후에 다시 써요. 다시. 합격하는 과정에 실력 쌓다 제가 봤을 때 이 과정 가지고는 밖에 나가면 택도 안 돼. 택도.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지만 제가 오늘도 지금 제가 문자 받은 게 지금 포항에서 있는 애가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나 땅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은 책 좀 추천해 줘요. 없다니까 그런 책이 우리나라는. 시중 가게 되면 땅에 관련된 책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지. 이 책은 전부 다 이런 땅을 사세요. 사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런 땅은 좋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땅은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책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땅 투자하려고 땅 배웁니까? 땅을 배워가지고 남 앞에 설명하려고. 근데 설명해주는 그런 책은 없다는 얘기죠. 설명해주는 그런 책은 우리가 중개사 과정에 배웠던 부동산업법 기본서가 최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서 이상으로 잘 나온 책은 서점에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서점에 그런 책이 없어요. 그런 책이 없으니까 기본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기본서는 법 조문 순서고 기본서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요. 실무가 아니고 시험에 나오면 기본서에 있고 시험에 안 나오면 기본서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 끝났어요. 실무하려면은 이제 나와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지 내가 설명을 해 못 이겠는데 그 책이 시중에 없으니까 그 책은 여러분들이 시험 끝날 때 되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써가지고 없으니까 아무도 그런 책이 없으니까 쓰신 것도 없으니까 그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10월 24일 날 시험 보고 일주일 동안은 7일간은 수험생이든 선생님들은 총력해서 뭐하고 이신청하고 이신청 일주일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해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일주일 딱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이제 자기 동네 술 다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2주가 남으니까 2주 동안은 공부 한번 하자고요. 공부 한번. 이 책 가지고 제가 그 전에 미리 동강 다 찍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뭡니까? 에듀프로죠. 에듀프로가 아닌 그때는 실무 따로 있잖아요. 랜드프로 해가지고 랜드프로.
거기 가서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돈이 되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가서 듣고 실무하기 위한 실력을 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집 배정됐는데 절대 풀어보면 실력 안 납니다. 문제 푸는 방법 모르니까 요령을 못 배우니까 문제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처음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래요. 문제풀이 하면서도 문제집 손대지 말아요. 문제집 손대는 순간 그 문제는 이미 죽었어요. 그대로 놓고 모르면 찍기라도 해야 되니까 문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이미 죽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풀면 안 됩니다. 다른 과목 교수님이 풀어라 해도 버텨야 돼요. 풀어오면은 절대 문제 푸는 방법은 못 배워.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면 실력을 쌓아야 되지만 객관식이면 안 되면 요령을 배워야 되는데 풀어오면 요령을 못 얻어가니까 절대 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459페이지 뭐 하다 지금 멀리 갔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당구장에서 행정관청이 시행자해가지고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청인데 국가나 지자체만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항상 징수 위탁이에요. 징수 위탁. 대신 좀 받아주세요. 항상 대신 받아주세요. 그건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항상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누구? 구청장.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한테 징수 위탁해야 돼요? 시군구한테 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없으니까 누구? 특도. 세종은 없으니까 누구? 특자시인데 개발법은 그냥 특도시군구예요. 특도시군구. 징수 위탁하면 여기서 징수해주고 대신 징수해주는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수프서 몇 프로? 수수료는 4%. 수수료 4% 준다. 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행정심판법엔 행정심판 그랬는데 도시개발법에서 행정심판이 나오냐 안 나오냐 행정심판이 나오는데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은 직근 상급 관청이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 절대 안 물어봐요. 비행정청이면 누구한테 가느냐 이걸 묻는데 비행정청이면 누구한테 갑니까 하면 지정권자인데 도시개발법에서 비행정청이면 누구한테 가야 되면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비행정청 이러고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 도시개발법 뭐가 나와요? 조합이 나와요. 조합. 조합도 시행자입니까? 시행자지. 조합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렇게 하려야 시험 문제하고 연결된다 이 얘기입니다. 조합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렇게 알아놔야 돼요. 그 나머지 내용은 뭐 더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다가 공공시행자 1호부터 4호 그 잘 되어 있고 민간시행자 5호부터 12호 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자는 좀 그렇게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우선 지정에서 1번 필요가 없고 2번 보면 2번 보세요. 2번 도시개발계 체크합시다.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때 포인트가 전부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우선 지정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우선 지정한다. 그거는 좀 알아놓으세요. 환지가 땅끼리 바꾸는 거죠. 전부 환지 방식은 간단해요. 주민이 하세요. 주민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주민이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넘겨보면 3번 시행자 변경인데 시행자 변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도시개발 조합인데 도시개발 조합은 한 문제 반드시 내요. 반드시. 안 나오도 나온다고 믿어야 돼요. 도시개발 조합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460페이지 그 내용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내용이 너무 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프린트 가지고 프린트 보고 다시 합니다. 잠시 쉬고 조합부터 다시 합시다.